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만난 낯선 사람, 사업으로 얽힌 관계, 혹은 가끔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에게는 참으로 깍듯합니다. 내 말이 혹여 무례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나의 행동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몇 번이고 말과 행동을 고르곤 하지요. 타인에게 보여주는 그 점잖고 따뜻한 모습,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훌륭한 인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작 내 곁을 가장 오래 지켜준 사람, 나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묵묵히 받아내준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공자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인륜의 근본을 꿰뚫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존중해야 그 관계가 비로소 오래간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고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익숙함 속의 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품고 삽니다. 우리 사이에 굳이 말을 해야 알아?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겠지. 가족끼리 뭐 그렇게 격식을 차려? 편한 게 최고지. 하지만 작가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 트는 순간 소중한 관계의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가 정작 집안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내뱉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이는 가까운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나의 부속물 혹은 나의 일부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며 살아온 시니어 분들에게 배우자나 자식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가깝기에 때로는 그들이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숲속에서 수백 년을 함께 자란 나무들이라도 서로의 가지가 얽히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비바람을 견디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너무 엉키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속부터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는 마음, 내 자식이고 내 배우자이니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 끈적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존중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늘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밥 가져와라, 옷 내놔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힘든 척이냐? 어르신에게 아내는 그저 자신의 수고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평생 건강할 것 같던 아내분이 큰 병을 얻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드시던 어르신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깨달으셨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내 곁을 지키는 소유물이 아니라 고맙게도 내 곁에 머물러준 가장 귀한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님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서 왜 가장 귀한 손님인 가족에게는 그리도 모질었는지 후회하셨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깊이 멍든 뒤였습니다. 여러분, 예의는 결코 거창한 형식이 아닙니다. 값비싼 선물을 하거나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살피는 따뜻한 배려, 상대의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아주 깊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나의 소유물이나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대상이 아닌 고유한 한 인간으로, 신비로운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맙다, 미안하다, 오늘 당신 기분은 좀 어떠냐는 이 평범하고도 뻔한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보상 심리나 부모니까 자식한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라는 권위의식 뒤에 숨어 상대의 소중한 인내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사람만의 생각과 공간을 인정해줄 때 그 인연은 비로소 썩지 않고 향기를 바라며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의 출발점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밖에서 얻는 명성이나 지위는 세월이 흐르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내 곁에 사람에게 받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품격 있는 노후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삶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거실에서 혹은 전화기 너머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눈빛과 함께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예의라는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노력이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물을 녹이고 당신의 삶을 평온과 축복의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잘 견뎌오셨습니다. 남들 챙기느라, 자식들 앞길 닦아주느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닳고 달았을지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평온해져야 당신 곁의 사람에게도 그 온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빛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스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정성 어린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만 가지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밖에서 만난 이들에게는 참으로 고운 말, 배려 섞인 말을 건네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말은 어떤 온도를 띠고 있었나요?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의 예절이 관계의 수명을 결정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흔히 편안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내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진짜 가까운 관계지라고 믿으며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필터 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작가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날카로운 한마디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돌팔매는 금방 잊히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의 비수는 평생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풍파를 함께 겪어온 배우자나 이제는 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사는 자식들에게 우리는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혹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명목하에 날 선 조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상대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먹이면 독이 되듯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던지는 말은 관계를 죽이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남편이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무시 섞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편해서 던진 농담 섞인 핀잔이었을지 모르나 아내에게는 그 말이 쌓이고 쌓여 나는 이 집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의 늪이 되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경계한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저지르는 무례함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예의를 지켜야 할까요? 공자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따뜻한가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와의 대화에서는 따뜻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비난은 침묵으로 대신하고 꼭 해야 할 쓴소리라면 상대의 인격이 아닌 행동에만 집중해서 부드럽게 건네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비난 섞인 말투 대신 당신이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조금 서운하네라고 나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가슴 속에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고생했어. 미안해.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나라는 이 짧은 말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을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기력이 약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졌을 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도 돈도 아닌 바로 당신의 부드러운 혀끝에 있습니다. 오늘 문득 배우자의 얼굴을 혹은 자식의 목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동안 나의 날카로운 말에 그들의 눈빛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무심한 대꾸에 그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거창한 사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찻잔을 건네며 수고 많았어라고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공자가 말한 예의 완성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잘 견뎌오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자식들 기 안 죽이려 밖에서 수모를 견디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소중한 입술로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빛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스함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당신의 정성 어린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나무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며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주고 비바람을 대신 맞으며 청춘을 다 바쳤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불렀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여 제 갈 길을 가고 그들이 만든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을 느낄 때 많은 부모가 형용할 수 없는 소외감과 서운함에 시달리곤 합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정성을 다하되 자식 또한 독립된 인격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의란 서로를 구속하는 밧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울타리여야 한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곁에 붙들어두고 싶은 마음을 공자는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집착으로 변해 관계를 망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몸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내가 희생했으니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모의 예의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지 않더라도 그 선택 자체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예의는 바로 기꺼이 멀어져 주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불화로 가슴앓이를 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들의 결혼 후에도 반찬부터 돈 관리까지 사사건건 관여하던 분이셨죠. 어머니는 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들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제발 간섭하지 말아달라며 폭발했을 때 어머니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으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둔 가장 귀한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님에게는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무례하게 주인 노릇을 했는지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공자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엄격함보다는 자애로움을 간섭보다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효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완성됩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내 경험상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시행착오를 존중해주는 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를 이제는 비워내십시오. 그 자리를 네가 내 자식이라서 참 행복했다는 감사함으로 채워보십시오.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비울 때 자식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멀리서 비추는 달빛이 더 아름답듯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봐주는 사랑은 자식의 가슴에 더 은은하게 남는 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존중의 선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은 자식에게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이제 비바람을 막는 지붕이 아니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등대는 배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출 뿐입니다. 자식의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집착하기보다 당신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몰입해 보십시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고 빛날 때 자식은 부모의 삶을 예우하며 그 행복한 기운에 이끌려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그들을 온전한 성인으로 대우하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꽉 쥐고 있던 자식에 대한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을 활짝 펼쳐야 시원한 바람도 햇살도 머무는 법입니다. 당신이 손을 펴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에는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잘 키워오셨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식들이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은 자식들의 어깨에 맡기시고 당신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당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빛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스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자식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으로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수첩에 적힌 이름이 늘어가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고 보니
그 많던 이름 중 마음 편히 차 한 잔 나누며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가 몇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문득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인연의 귀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지만 진정한 벗을 얻고 그 인연을 끝까지 지키는 데는 반드시 예라는 절제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가 오히려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너무 가깝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기에 우리는 친구의 형편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그의 아픈 곳을 무심코 건드리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사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내 조언이 정답인 양 강요하며 때로는 은근한 비교와 자랑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는 거창한 예식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지 않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적당한 거리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인격적인 예우입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오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한순간에 갈라선 두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친구가 자식의 취업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때 다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애는 대기업에 한 번에 붙어서 걱정이 없는데 내 애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나 보네. 마음 비워라. 위로를 가장한 독한 자랑이었지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가 아파할 때 내 행복을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결핍을 나의 충만함으로 채우려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연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줄 것이라 믿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장 깊이 배이는 법입니다. 공자는 또한 익숙해질수록 상대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친구는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만 찾고 즐거울 때는 잊어버리는 편리한 도구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예우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그 인연은 비로소 썩지 않고 오래도록 향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곁에 있는 낡은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일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최소한의 존칭과 부드러운 말투를 잃지 마십시오. 야, 너라는 함부로 하는 말보다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의 사소한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의는 관계의 윤활유와 같아서 이것이 메마르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삐걱거리며 멈추게 됩니다. 친구가 나를 먼저 이해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침묵 뒤에 숨은 고단함을 읽어낼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웃으며 손을 잡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가졌다면 그 인생은 이미 위대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거저 얻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예 있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먼저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때 비로소 귀한 인연이 당신 곁에 머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공자의 겸양이야말로 외로워지기 쉬운 노후를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는 좁은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그 자리에 네가 잘 되어 나도 참 기쁘고 든든하다는 진심 어린 축복을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품격 있는 친구가 될 때 당신의 주변에는 향기로운 꽃들처럼 좋은 인연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 것입니다. 그동안 인맥을 넓히느라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인연에 쏟던 힘을 빼고 내 곁에 남은 진실한 소수에게 당신의 예의와 정성을 집중해 보십시오. 가벼워진 인간관계가 당신의 남은 삶에 예기치 못한 평온과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작은 빛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스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품격 있는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위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자식이 되려 애썼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노력했으며 자식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헌신적인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나의 피로와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지요. 남들에게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예절을 차렸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무례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인 공자께서는 인격 수양의 정점이자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는 것,
즉 신독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남이 안 볼 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도 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정갈하게 가꾸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진 상처와 고단함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남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정말 고생 많았네라고 관대한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혹독한 채찍질을 가하곤 합니다. 이것은 나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인격체에 대해 저지르는 가장 가슴 아픈 신뢰이자 무례함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노년의 문턱에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본인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늘 자식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취미나 꿈은 사치라 여기며 지우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고의 미덕이라 믿으셨죠.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안의 정막이 찾아왔을 때 어르신은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에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나?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갔나 하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타인에게는 성인군자 같은 예의를 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손님은 단 한 번도 대접하지 않은 채 차가운 골방에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삶의 품격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미워하거나 세월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거친 풍파를 견디며 가족을 지켜낸 숭고한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그 모진 세월 견디느라 정말 애썼다고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자신에 대한 예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몸을 정성껏 보살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대충 때우지 말고 예쁜 그릇에 담아 나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내 몸은 내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을 깨끗이 닦고 가꾸는 행위 자체가 나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후회와 미련이라는 족쇄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나를 고문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독한 폭력입니다. 공자는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 성인과 같은 자애로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라고 나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습니다. 셋째는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듦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오로지 나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즐거운 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취미를 찾는 것이 곧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부터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당신 곁을 한결같이 지켜줄 유일한 동반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동반자를 외롭게 만들고 구박하며 걷는 길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예절의 안테나를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들도 나를 대접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모진 세월 잘 버텨오셨습니다. 남들 뒷바라지 하느라 세상 풍파 막아내느라 당신의 가슴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전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활짝 웃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향기롭고 찬란한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친구인 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에게 지키는 이 마지막 예의가 당신의 삶을 평온의 극락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당신에게 오늘은 향기로운 차 한 잔과 함께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빛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스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